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준입니다. 바닥인지 알았는데 지하가 있었네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흔히들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얘기일 겁니다. 집값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더니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너무 초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멘탈을 단단히 부여잡는 건데 이 멘탈을 부여잡기에는 혼자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럴 때 든든한 멘토가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시나요? 부동산 가이드에서 부동산 가이드와 또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전화와 또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를 또 새로운 부동산 세계로 안내해 주실 IM 부동산 연구소의 조찬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IM 부동산 연구소 대표 조찬우입니다. 책에서 볼 수 없는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 수 있는 전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거든요. 이 부분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대표님. 어떤 자리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입니다. 요일은 그때 상황마다 좀 변경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수요일 날 계속 오후 1시에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은 부동산과 밀접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주의 대상으로 또 어떤 분들은 투자의 대상으로 이렇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세미나에 부주제를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거주하고 싶고 이왕이면 내가 투자한 지역이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고민들 누구나 하고 계실 텐데요. 혼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세미나 때 오셔서 같이 고민하시다 보면 최고의 해법과 최고의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25일 오후 1시 부동산 세미나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시청자 고민 나눠보기에 앞서서 요즘 들어 부동산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네, 화면을 보면서 좀 짚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을 좀 꿈꾸고 계시잖아요. 근데 좀 기대하는 만큼 청약 물량이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될 텐데 일단 여러 제도가 참 복잡하지만 개편이 되고 있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의 월 납입금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2015년부터는 가입이 안 됐는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또 연결되게 되는 연결성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출산 가구 특별 공급 추가 청약 1회 허용한다는 소식과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 시에 청약 신청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이 배제된다.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서울 1순위 경쟁률이 이제 드디어 140대 1 시대가 됐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서 혼인하는 세대나 출산하는 세대 유리하게 청약을 개편했다.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납입 한도는 또 늘렸고 85제곱미터 빌라를 샀을 경우에 무주택이 간주가 되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연습을 철저히 하셔야 될 텐데요. 140.6대 1, 가장 높은 곳은 레미안 원펜타스가 572.3대 1이라는 건 정말
그만큼 청약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생아 특별 공급 소식도 있습니다. 유심히 보실 건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0%, 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도 혜택이 있다는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공 분양에서는 전체 가구의 10%가 이렇게 또 특공 혜택을 주게 됩니다. 또 다자녀 같은 경우가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문턱을 낮췄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 중에서 신규 출산 가구에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하는 방안 이렇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0월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모든 가구가 기존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25만 원의 의미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25만 원을 가급적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도 다음 달부터는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청약 이제 개편이 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미성년자가 19세부터 납입이 인정이 됐었는데 14세부터로 좀 이렇게 혜택폭이 늘어나게 됐고요.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또 부부가 중복 청약이 허용되는 것들이 불가했었는데 이게 가능해집니다. 먼저 당첨된 것만 유효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이 배제되는 것들이 고려한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또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합산이 그동안 인정이 안 됐다가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장기 가입자가 인정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는 개편 후에는 장기 가입자가 우선 인정이 되게 되고 신생아 특별 공급도 앞서 말씀드린 신설이 돼서 이렇게 물량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특별 공급에 추첨대가 도움이 돼서 10% 이렇게 당첨자 선정이 되게 되고요. 자녀 출생 시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는데 이렇게 8월 23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경우 10% 완화가 되는 소식까지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2015년 9월부터는 가입을 불가했던 3가지 유형들이 아직까지 존재했는데 연결고리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이나 혜택을 유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개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또 중요할 것 같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 토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같은 경우 기본 2년씩은 하셔야 되고요. 납입 횟수와 예치금 기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주택에 노려보시는 분들은 전략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이렇게 좀 노려보실 분들은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으로 저축 총액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를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예치금이 중요하죠. 서울, 부산, 기타 시군이 있는데 이게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고 내가 거주하는 거주지 기준이라는 거 또 알고 계시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평형, 내가 원하는 평형에 따라서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같은 경우에는 입지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만 이 예치금을 채우시면 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가 있죠. 민영에서 중요할 텐데요. 100점 만점이 아니죠. 84점입니다. 32점, 35점, 17점이 다 합산이 되는데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점이 배분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 중에서 비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좀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약 시에 무주택 간주 확대되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60제곱미터에 1.6억 원 이하였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가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 5억까지 이제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또 이제 새롭게 법안이 적용이 되면서 새로 사는 주택만이 아니라 기존에 한 채를 갖고 계셨던 분들도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팔고 다시 사셔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또 염두해야 될 건 너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겠죠. 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정말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최저치의 감소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인 가구 증가한다는 건 무조건 사실 다 뭐 원룸에 살아야 되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소득 수준의 증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방이 3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1인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이런 주택 공급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계속적으로 올해와 비교해서 38%가 감소한 추세라는 게 정말 소형주택 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권에는 31개 시군구 중에서 17개 지역이 소형주택 입주 물량이 빵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또 서울에서 밀려난 그런 수요자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갈 텐데 그분들의 수요에 충족할 만한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 중에서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가장 비쌀 건데 기존에 있는 구주택 중에서 평형이 좀 넓고 이렇게 좀 가격이 좀 경쟁력이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노려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 수급 불균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정부 정책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주택을 매입을 할 때의 세제적 혜택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신다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내가 또 향후의 미래를 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방향을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찬우 대표의 인기 급상승 뉴스 내용 살펴보셨는데요. 열기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 청약 개편 관련한 내용들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부양 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이 가점이 가장 크다는 부분 알 수가 있었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또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소형 아파트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물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또 조찬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세미나 설명 한번 드리고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대표님께서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1부와 2부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02-2638-3961,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전화 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는 전화 연결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네. 살고 있는 도봉동에 살고 있는데 예. 거기 동아 에코빌 아파트 34평형에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2011년에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파트에 이제 오래 살기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보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팔고 2억 5천만 원 정도 더 보태서 창동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 34평형으로 갈아타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2억 5천만 원 정도로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지금 일단 거주 목적으로 지금 실거주로 지내고 계신 아파트가 오래 사셔서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이왕 이동할 거 어디로 하면 좀 더 좋은 판단일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창동으로 갈 것이냐, 재개발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봉동 동아 에코빌에 지금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뭐 직장은 여기 근처신가요? 네, 근처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하고 계시고 거주하시는데 뭐 특별히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네, 생활하기에는 편하고 만족합니다. 이거 거주 만족도는 괜찮으신 편이고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도봉동 동아 에코빌 아파트 위치 좋아요. 도봉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좀 거주 기간도 좀 되시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일지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쭉 내려가 보면 창동역 지역의 호재가 너무 핫한 거는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산 아이파크로 갈아타 보겠다. 그게 1번이고요. 그죠? 네. 1번 북한산 아이파크. 2번은 재개발 투자도 좀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제가 볼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2번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자, 네.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첫 번째가 내 집 마련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세요. 내 집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플랜이 중요한데, 내 집 마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 만족도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 집을 팔고 조금 더 거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서 시세 차익을 좀 볼 것이나 이제 전략이 1번이고요. 그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 되는 전략 지금 보실 것 같아요. 자,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넘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노원구 지역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원구의 고민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써보고 싶은데요. 노원구는 대표적인 주택 거래량이 항상 1위를 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많은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폭이 컸잖아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 노원구에 지금 옮겨오고 싶으시니까 이 지역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이 기간에 한 21%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드리자면 강남 같은 경우가 같은 기간 내에 2.4%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0.9%밖에 안 됐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택 거래량이 올라갔다. 이런 추세가 지난 10년 동안 또 계속됐거든요. 왜 노원구는 그러면 주택 거래량이 많은가? 왜냐하면 인서울을 하고 싶고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고, 또 노원구는 대표적으로 대부분 아파트들이 다 주공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이 항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또 가격 상승폭도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또 가장 높았는데, 같은 기간 대비 한 34%가 평균 올랐습니다. 물론 2배씩 뛴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이 수치를 강남구나 송파랑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같은 기간 대비 한 19% 정도, 송파는 같은 기간 대비 한 16%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노원구는 이렇게 가격 상승폭도 크고 또 거래량도 많구나. 그런데 왜 노원구는 고민일까?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추가 분담금 문제, 공사비가 너무 올랐다. 또 자재값도 너무 올랐고 인건비도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집의 가격 대비해서 내 집값만큼의 추가 분담금을 냈는데, 중요한 건 이 주변의 아파트가 얼마 정도가 형성이 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 북한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요,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2021년, 2020년, 21년까지 쭉 올라갔다가 금리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노원구잖아요. 노원구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렇게 가격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격 회복이 좀 미진하다. 그렇다면 이 북한산 아이파크가 지금 현재 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9억대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9억 선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지난 전 고점의 아파트 가격이 한 12억 선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 3억 정도는, 플러스 3억 정도는 가격이 올라갈 만한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일단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재개발 투자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거주를 옮겨서 추가 자금을 투입을 할 거냐, 아니면 더 좋은 상급지로 가서 이 3억 플러스 더 이상 되는 수익을 기대할 거냐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노원구로 왔을 때요. 왜 노원구는 아파트도 오래됐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로 인구가 나가고 있습니까? 새 아파트를 쫓아서 신도시 뭐 별내라든가 다산이라든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의정부 심지어는 용인 쪽, 동탄 쪽으로도 지금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노원구가 갖고 있는 숙제가 있겠죠.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가 있는데 물론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필두로 해서 업무타원이 확충이 되면서 또 인구를 끌어들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아파트 값이 9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간다면 이 지역은 또 많은 분들이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가격 때문에 진입하는 수요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의 10억 안쪽에 적어도 지금 주공 아파트가 개발되기 전에 5억에서 6억 선 10억 안쪽에 좀 새 아파트인데 평수가 넓은 이런 수요자층이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를 들어가서 그러면 9억에 샀으니까 12억, 13억 정도는 가져올 거를 기대라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가 10억을 목표로 가는 순간 이제 더 많은 수요자들이 10억을 가지고 노원구를 진입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둘 것이냐 이렇게 인구가 또 수요가 분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 플랜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2억 5천 정도의 여유자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 자금이 오히려 상급지를 갈 수 있을 때 좋은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 게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가 될 만한 주변에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서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은 이런 곳들을 전략으로 세워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이라든가 뭐 송파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뭐 한강변의 이런 지역들 안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플랜으로 한번 지역을 선정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이제 배드타운의 성격도 띠고 있어서 항상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인구가 좀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동 쪽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경기도 김포 구례동 네, 호반베르 예, 3차 아파트에 보유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2018년도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네, 평수가 34평입니다. 네, 예, 주변 환경도 괜찮고 만족스러운데 근데 출퇴근길이 조금 막혀서 힘이 드네요. 예, 고민이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6억 조금 넘게 가거든요. 예, 예, 지금은 4억 8천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네, 예, 근데 다른 지역 아파트는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옮겨야 될까요? 그래서 고민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김포시에 이제 호반베르디움 3차 보유를 하고 계신데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도 오르면 매도를 하셔야 될지 이 매도 시점,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김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럼 네. 출근은 어디 쪽으로 하십니까? 출근은 양재 쪽에 그쪽에 출근하고 있어요. 강남 쪽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지금 파신다면 뭐 추가 자금도 마련 계획이 있으세요? 예, 있어요. 뭐 한 어느 정도가 마련이 가능하십니까? 한 2, 3억 정도요. 2, 3억 정도. 예. 예. 그러면은 좋은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일단 김포 지역 먼저 좀 궁금하시니까 풀어 드릴게요. 네네.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지금 제가 찾아봤고요. 네. 구례역 역세권에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인데
거주 환경은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아쉬운 게 너무 출퇴근이 힘드시죠?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네. 저 같으면 지금이 갈아탈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지금 해야 돼요? 갈아타시는데 지금 거주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또 많이 발생이 되게 되니까 일단 조금 거주 환경은 좋은데 교통이 좀 문제시라면 여기 안에서 김포 안에서도 조금 유망한 지역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갈아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옆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장기역 주변으로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검사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일단은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잘 좀 들어보시죠. 예, 예. 김포의 가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김포를 궁금해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파트에서 이쪽 장기역 쪽에 있는 장기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좀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 거예요. 김포 지역에 중요한 건 교통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또 여기가 중요한 건 인구예요. 네네. 교통이랑 인구가 중요합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도시가 먼저 이쪽에 조성이 된 다음에 일단 왜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택을 하나 새로 신축을 하는데 한 5년에서 6년 뭐 신도시 개발해도 뭐 10년 안쪽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철도 있죠, 철도. 철도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사실은 이 기반 시설 확충을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주택이 먼저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서 도로랑 철도를 확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김포 지역을 한번 볼까요? 인구 얘기를 교통 얘기를 했고 인구 얘기를 할 건데요. 2003년경에 김포의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13년경에 신도시가 확충이 되면서부터 31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더니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지금 2024년입니다. 인구가 얼마냐? 지금 한 47만 명 정도 이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2배 이상 되는 상당한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주거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철도 확충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많이 좀 힘들다. 그래서 이 경전철 하나가 다니고 있지만 하루에 수도 없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도 인구를 다 해소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김포가 갖고 있는 숙제는요. 이 인구를 수호할 만한 교통 대책이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은 이쪽 지역이나 장기역 지역 주변이 아파트 값이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보자. 이쪽에 뭐 제2한강 신도시 컴팩트 시티로 조성한다는 개발 계획도 있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는데 직주 근접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직주 혼합 도시의 형태로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 지역의 지역 가치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장기역을 뭐 많은 분들이 또 이 지금 알고는 계시겠지만 유심히 보셔야 될 게 교통이잖아요. 5호선 확충 계획이 장기역을 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GTX에 대한 연결 계획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기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선호도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그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격 때문에 김포 지역에 유입이 돼야 되는 수요자들 중에서 또 이왕이면 장기역 주변의 아파트 값을 먼저 체크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아파트가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먼저 매매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매매가 되면서 가격도 끌어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갈아탈 수 있는 시점은 지금이어야지 의미가 있다. 비슷한 그런 시세에 대비해서 지금 조금
조금씩 이쪽에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제2한강 컴팩트 시티라든가 또 교통대책에 대한 개발 계획이 또 구체화가 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수요층을 끌어올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일단 해결을 이렇게 하시는 갈아타기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2,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앞서 1번 시청자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추가 투자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역에 대한 고민은 시간 관계상 그 다음 플랜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포는 최근 들어서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서 그 인구를 또 모두 수용이 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좀 시급합니다. 현재는 이제 비슷하지만 앞으로 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장기역 인근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옮기시려면 지금이 좋은 적기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04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녀 명의로 지금 신축을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집은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에 이제 발표가 된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을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이제 제외를 해준다고 하던데 자녀 명의로 신축을 구입을 해도 되는지 자녀가 아직 어려서 세대 분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서 주택 수를 제외해준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이게 좀 무조건 제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될까요? 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주택 상태이세요. 2주택자이시고 추가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하고 싶은데 아들 명의로. 근데 중요한 건 세대 분리가 안 됐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죠? 그런데 무조건 신축만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신축을 살 경우와 또 기축주택을 살 경우에도 혜택이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데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주차 딱지 다음으로 아까운 게 취득세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주택 상태에서 뭐 조정 지역으로 추가 주택을 사실 경우에는 12.4%의 취득세를 내셔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 그렇다고 비조정 지역을 갈 경우에도 8.4% 정도의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 가장 효과적인 건 이렇게 되겠죠. 2주택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명의로 하시는데 주택수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본세율, 내가 두 번째 주택까지는 비조정 지역은 기본세율 1.1%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 세율을 갖고 주택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신축을 사는 경우와 기축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중에서도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잘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축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집입니다. 최초로 분양하는 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아무도 안 살았어야 됩니다. 올해 1월 10일 대책에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됐죠. 올해 2024년 1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원래 2025년 12월까지였는데 이게 연장이 됐죠. 88 대책 때. 그래서 2027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조건에 맞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뭐 그 조건은 60제곱미터 6억,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 이하 기준만 맞추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주택수가 제외가 되는 그런 혜택도 있으면서요. 주택임대사업 제도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취득세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축주택 중에서도 그러면 최초 분양과 그런데 건축주가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임대를 한번 놨던 집이 있습니다. 뭐 2023년에 준공이 됐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임대료가 낮던 집, 이런 집들은 최초 분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신축의 의미는 새로 사면서 주택수가 제외가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한번 임대를 났는지 안 났는지는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초 분양인데 임대를 났던 집은 사실 이도저도 아닌 집입니다. 신축도 아니면서 기축도 아닌 거예요. 그럼 기축은 뭐냐? 한번 매매가 됐던 집이겠죠. 기존의 소유권이 개인한테 넘어갔던 주택을 내가 매입할 경우에는 이때는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이 신축주택의 주택세 제외되는 혜택을 똑같이 주게 됩니다. 물론 취득세 감면은 안 되겠죠.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최초 분양만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은 안 되지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자녀분 앞으로 집을 사실 수가 있는 전략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조정지역은 아시겠지만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뭐 용산 요 정도 지역일 거고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그러면 비조정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 뭐 마포 지역이라든가 뭐 성동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쪽에 강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일단 자녀분 앞으로 집을 사주시게 되면 또 기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을 내시거나 또 이렇게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은 새로 지었는데 임대를 안 났던 집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신다면 아주 좋은 집을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매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미 집이 또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셔서 자녀 명의로도 매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신축 주택에서도 취득세 또 감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신 후에 또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죠. 이번엔 76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유 자금이 7억 원이 있는데 갭 투자를 이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당장 거주 계획은 없고요. 전세 임대를 줄 예정인데 미래 가치가 좀 높은 아파트가 없을까요가 궁금하십니다. 당연히 새롭게 투자를 하신다면 좀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든든했으면 하는 바람 모두들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디 쪽을 보면 좋을까요? 네, 여유 자금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송 관계상 특정 아파트를 사셔라 이렇게 탁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개별 상담이나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는 특정 지역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상에서는 지역 선정만 좀 해드릴게요. 7억 전후 정도 되는 자금이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두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한 10억대 초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일 것 같아요. 한 13억에서 전세가가 잘 나간다면 14억, 15억 정도까지 이렇게 지역 선정을 하시면서 미래 가치가 좋은 곳 딱 두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하고 용산입니다. 용산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군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지역. 입지는 너무 좋은데 또 전세가가 생각만큼 안 나가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으로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용산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산의 지도를 지금 펼쳐놨고요. 공덕역하고 효창공원 사이가 구의 경계가 될 것 같고 만리동에서부터 이 서울역 같은 경우는 뭐 중구하고 마포하고 용산구 3개 구역이 합쳐 교차하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뭐 한남더 앞에 버티고기 앞에서 용산이 이렇게 반경 안에 들어가는데 용산 전체 지역의 절반가량은 녹지로 조성이 될 거라서 용산에 대한 그런 메리트나 값어치는 기대 이상이 될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안에서 잘 보시면 지역 간의 발전을 좀 저해시키는 단절시키는 요소가 있겠죠. 바로 철길입니다. 이 철길이 작년이죠. 2023년 11월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경부선이라든가 도시 안에서도 내륙 안에서도 뭐 지하철 2호선이나 1호선이나 일부 구간이 지상으로 다니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 구간이 서울시 안에서 한 107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상당한 거리거든요. 이 지상철도가 지하화가 되게 된다면 그 지상 공간이 공원화가 되든지 아니면 업무 공간으로 조성이 돼서 어떤 기업체에다가 매각을 통해서 공사비 재원을 조달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산이 갖는 기대치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공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철길 우측변으로는 상당히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고가의 아파트들은 한강변이나 한남동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역 주변이라던가 이 남영역 삼각역 주변의 이쪽 그 건너편 이쪽 지역은요. 지역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아파트 값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데 개발은 꼭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지하로 내려가는 게 사실 장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뭐 15년에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이 이슈가 되면서 신문에 보도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몇 가지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대단지였어야 되고요. 브랜드였어야 됐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게 주변 여건의 변화입니다. 주변 여건이 단절돼 있어서 철길이 있어가지고 시끄럽고 매연도 나오고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사는데 이게 공원화가 되거나 공원화가 되든지 공원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지든지 또 교통이 아주 개선이 되든지 업무타운이 확충이 되든지 이런 요소들 때문에 앞으로는 더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그런 지역을 체감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지역이 용산이 될 것 같고요. 용산 안에서도 이 주변에 이제 30평대 아파트가 10억대 초반 정도 이쪽 서울역 주변에는 10억대 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한 50에서 60% 정도 전세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말씀하신 7억 정도 전후되는 자금 가지고 이쪽을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두 개 지역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양재 지역은요. 또 용산만큼이나 개발 기대감이 아주 높은 지역 중에 하나겠죠. 양재 지역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40년 동안 유지가 됐었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었습니다. 7층 이상은 높일 수가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풀리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주변, 여기는 주거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쪽에 내년부터 뭐 할인 부지에서 착공한다는 소식도 있고 이제 고층 건물들 올라가는 것들을 눈에 체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거주 환경은 너무 좋은데 이쪽에 저평가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양재천이라든가 양재시민회사 주변에 이쪽 지역에는 아파트들 10억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50에서 60% 정도, 60%까지 일단 보셔야 될 거고 전세가를 볼 때 그 정도 자금 갖고 진입할 만한 아파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입지 선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양재 지역과 용산 지역을 유심히 보시고 아파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유 자금을 이제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하면서 미래 가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역 두 곳을 짚어주셨어요. 용산과 양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도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주변 인프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저희 문자로 나눠보겠습니다. 8호 사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문제로 강동구로 이주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4억에서 5억 선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재개발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예정이 되어 있는 내 집 마련이 하고 싶은데 유망 지역이 어딜까요? 라고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재개발은 참 사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되는 지역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강동구 지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빨리 되는 곳을 찾으시네요. 성격이 조금 급하신지 모르겠는데 재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는 곳. 이 빨리라는 건 적어도 구역 지정이 좀 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시공사 선정이 됐거나 또 나아가서는 뭐 사업 승인 인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사업 승인 인가가 났거나 뭐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개발 절차가 진행되는 이런 정도의 결과물들을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예산 규모가 한 4억에서 5억 선. 그런데 실입주도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내용에 보니까.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진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건 아주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송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송파와 강동으로 나눠지게 되겠는데 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 또 대표적인 강남에 비해서 저평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미래가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송파로, 송파에서 강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쪽은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꼽아보자면 이 한강변 지역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변 지역 중에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또 한강변의 뉴타운이었다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개발 진행을 하다가 뭐 취소가 되기도 하고 다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부적인 뭐 소규모로도 구역 지정이 되고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왜? 이제 사업식 인가가 곧 임박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만한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아파트값 얼마 갈까요? 이 주변에 일단은 강동구도 드디어 올림픽파크 포레연을 필두로 해서 25억대 이상 훅 가고 있는 지역인데 천호역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이니까 이쪽 지역의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면 기대 이상의 아파트 값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될 지역이고요. 또 재개발 빨리 진행되는 곳 중에 하나 암사역 앞에 보면 여기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는데 구역 지정과 시공사 선정이 된 그런 지역이 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자금대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플랜에 아주 조건에 부합되는 두 개의 지역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지역에 꼭 한번 현장 둘러보시고 현명한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은 대표적인 이제 저평가 지역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요. 천호역 인근에 이제 한강변 지역도 유심히 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암사역 인근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주변에 또 임장해 보시면서 진행 상황들 살펴보시고 결정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제 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1시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의 내용은 1부와 2부 내용 나눠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또 언제든지 전화, 문자도 계속해서 열려 있거든요. 02-2638-3961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